자, 우리 68페이지에 있는 연료전지 같이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우리 가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우리 1, 2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 문단 구분 먼저 해주고 나까지도 다 해주세요. 그리고 인강 되는 친구들은 꼭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요 인강 듣도록 하는 거야. 자, 우리 1문단부터 같이 한번 분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읽어보니까 얘들아, 이 지문의 핵심 용어는 뭐일 것 같아? 당연히 연료전지겠지. 제목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에다가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읽어줘야 되는 거야. 자,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거래?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시켜주는 발전장치로 열기관과 비교하고 있어. 얘와 달리 효율도 높고 소음, 진동, 배기가스의 문제점이 적다는 장점이 있대요. 자, 우리 아래에 있는 그림은 대표적인 연료전지인 네모, 즉 연료전지 중에 하나인 수소 연료전지의 뭐를 나타내는 거래? 원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되어 있지. 너네 문제 풀다가 이거 보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수소 연료전지의 원리를 나타내는 계략도로 이 장치는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그리고 전기 도선으로 구성되어 있대. 얘들아, 쌤도 문과라 산화, 환원 이런 게 뭔지는 잘 몰라. 근데 우리 이거는 지금 과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독서 지문을 푸는 거잖아. 그럼 그냥 가서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에 이 부분이 산화극이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환원극이구나. 여기에 있는 요 점점점점이 전해질 막이구나.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에 뭐만 없어?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뭐 같지? 전기 도선이 따로 안 써져 있지. 근데 얘들아, 대충 전기 도선이 여기서 뭐일 것 같아? 여기 선이 어디에만 있어? 위에만 있는 거 보여? 요 위쪽에만? 그러면 여기가 전기도선인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다시 가서 쭉 읽어보니까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장치의 외부로 연결된 도선이라고 나온 거 보이지? 그럼 얘가 장치고 진짜 얘가 도선이 맞구나 하면서 확신이 들었으면 옆에다가 살짝 써놓는 거야. 얘가 전기 도선이구나 라고 이렇게 써두면서 자, 쭉 밑줄 도선을 통하여 전자가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라 전류가 얻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눈 있지? 자, 눈 있으면 여기 봐봐. 여기가 산화극이었잖아. 산화극에서 무언가가 나가서 환원극으로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지.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뭐가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이동한다고 읽었어? 전자라고 읽었지?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류라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들어야겠네. 그래서 이는 전기를 써서 물을 분해하는 것과 반대래. 얘들아, 얘는 전기를 사용했지만 얘는 전기를 뭐 했어? 만들어냈지. 그래서 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이 문단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또 이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얘들아, 이 문단은 아까 수소 연료 우리 여기서 수소 연료 전지가 나왔잖아. 그 수소 연료 전지에 요 산화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건가 봐. 그래서 읽어보니까 산화극에는 여러분 여기 봐봐. 수소 기체가 들어온대. 그러면 그림이랑 대충 연결해야지. 얘가 지금 수소 기체가 들어오고 있지. 그래서 수소 기체가 들어와 산화극을 구성하는 탄소 물질의 표면에 촉매의 도움으로 수소 기체가 뭐하고 뭐로 분해된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대요. 자, 쌤도 문과야. 쌤도 이런 화학기호 하나도 모르지만 수소가 들어와서 아까 요거 전자라고 우리가 파악했잖아. 그럼 얘가 당연히 뭐겠어? 수소? 방금 읽었잖아, 우리.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다 했으니까 얘가 수소 이온이겠구나. 만약에 이과라면은 당연히 한 방에 파악하는 거고 문과여도 파악하는데 문제 없지?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데 이때 이 수소 이온이라는 것은 전해질을 통해서
통해서 이동하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이동한대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네. 얘는 이 전해질, 아까 여기서 확인했잖아.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전자는 이 선을 통해서 이동하네 라는 걸 잘 파악하면서, 왜냐면 전해질은 이온은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옮길 수 있지만 전자는 옮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마저 읽어보니까 산화극은 전기화학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지칭하며 연료인 수소가 반응, 우리 산화극에 아까 수소를 넣었잖아? 그래서 그 수소가 반응하는 그러한 전극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연료극, 즉 산화극이랑 연료극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라고 여기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산화 반응은 어떤 분자가 전자나 수소 원자를 잃거나 산소 원자를 얻는 걸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다시 산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까지 산화극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대? 환원극. 근데 얘들아, 환원극에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게 하나 나와. 산소기체. 자, 칠판 봐봐. 여기 보면은 산화극에서는 뭐를 넣었지? 뭐를 넣었어? 수소를 넣었다면 환원극에는 지금 뭘 넣고 있어? 산소를 넣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환원극에서 산소의 역할을 얘기하기 시작할 거야. 자, 읽어보니까 산소가 반응에 참여한대요. 만약 환원극에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면은, 얘들아 이걸 지금 얘가 가정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산소를 안 넣고 수소만 산화극에 공급하게 된다면 수소 기체가 전극에 흡착하여 원자로 분리는 될 수 있지만,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산소를 안 넣으면 수소 원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대 안 된대?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필요하다는 거야? 산소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야. 산소가 없으면 얘네가 분해되지 않는다라잖아. 우리 아까 1문단에서 읽었는데 얘네가 분해돼야지만 얘로부터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가 분해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때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수소 원자가 전자를 내놓으면서 수소 양이온으로 바뀌려면 전자를 받는 어떤 강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산소 기체가 환원극에 공급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산소 기체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에 도달한 전자뿐만이 아니라 전해질을 통과하여 온 수소 이온을 받아 이 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하네요. 즉 수소 연료 전지는 환원극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다시 한번 네모. 수소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래?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래요. 그럼 이 물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뭐도 만들어진다 했지? 얘는 뭘 만드는 장치라 했지? 전기를 만드는 장치라 했잖아. 물이 만들어져야 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물의 전기 분해는 얘랑 관련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얘는 물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물을 분해하는 거잖아. 물을 분해할 때는 뭐가 필요하대? 전기 에너지를 가해야 되지만 방금처럼 수소를 통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건 전기가 필요 없는 자발적 반응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네. 그리고 모든 연료전지의 반응 또한 자발적이다 라고 정리해주는 게 3문단까지였어. 자, 여기까지 또 이해하면서 읽었어? 자, 그러면서 또 읽어보니까 자, 근데 왜 자발적으로 일어날까라고 지금 저 3문단에서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 에너지가 전의 에너지보다 작아야 안정적이게 되는데, 자, 다른 색깔 펜 한번 들어볼까? 다른 색깔 펜. 자, 이러한 준거가 되는 값이 뭐래요?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래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4번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야. 자, 읽어보니까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출입한 반응열에서
빼기 엔트로피 변화와 온도의 곱슬 뺀 값을 말한대. 우리가 이따가 이 식을 써먹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식을 잘 봐둬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들아 칠판 봐. 자, 칠판 봐. 출입한 반응열에서 이 출입한 열은 발열 반응일 때에는 마이너스, 흡열 반응일 때에는 플러스 부호. 즉 얘들아 출입한 반응열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가 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전체 반응을 반응물과 생성물 측면에서 볼 때, 야, 칠판 보세요. 자, 너네 쌤이 설명할 땐 칠판 봐. 2몰의 수소기체랑 1몰의 산소기체가 만났어. 그럼 얘들아 여기에 이 몰이라는 건 뒤에 나오는데 분자의 어떤 개수를 말하는 거래. 그럼 2몰과 1몰이 만났는데 얘들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분자의 개수는 많아졌어, 적어졌어? 얘들아 원래 2 더하기 1은 3 아니야? 근데 여기서 2몰에 물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분자의 개수는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적어졌다라고 봐야 되네. 자, 그러면서 얘들아 얘는 기체와 기체가 만났잖아. 근데 물은 뭐예요? 적어줘. 물은 뭐야? 물은 액체가 된 거 보여? 그치? 그래서 얘들아 이걸 가지고 지금 또 설명하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래요.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액체보다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한 기체의 엔트로피가 크고 분자가 많을수록 무질서해서 분자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날 봐. 날 봐. 자, 얘들아 우리 아까 분자의 개수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그럼 분자의 개수가 적어졌네. 그럼 무질서한 게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면 엔트로피 증가 감소 뭐야? 감소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기체일 때 엔트로피가 큰데 얘는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 엔트로피 증가야, 감소야? 감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얘들아 여기서 정리해주네. 얘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야 라고 말로 해줬어. 자, 그러면서 얘들아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래요? 발열 반응. 아까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가서 봐. 여러분 책 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었네, 여기 위에. 발열 반응은 마이너스야 하고 말해줬지? 자,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다 네모해주세요. 깁스의 에너지 변화의 부호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왠지 여기 위에 식을 한 번만 써볼까요? 자, 여러분도 써봐. 식 써봐. 우리 아까 출입한 반응열이라는 게 앞에서 나왔고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면 얘들아 아까 여기에서 우리 깁스의 에너지 변화량은 출입한 반응열에서 엔트로피 변화와 온도의 곱슬 뺀 값이었지. 그럼 이걸 그대로 써주는 거야. 출입한 반응열 빼기 엔트로피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거 곱하기 온도를 빼준 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 얘들아 이 식을 활용해서 4번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 얘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가 되어서 항상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냐면 얘들아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이 음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걸 쌤이랑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아까 요 수소연료 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는 흡열 반응이라고 했어,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 방금 여기 앞에서 발열 반응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여러분 출입한 반응열 위에다가 마이너스 하고 한번 써주세요. 얘는 부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얘들아 우리 아까 방금 읽은 거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했어, 감소한다 했어? 기체가 액체로 변한 거니까 엔트로피 감소한다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감소라고 써도 되지만 쌤은 편의상 그냥 마이너스라고 쓸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라고 해두면서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온도라는 값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얘들아 이건 알아.
이 전체의 값이 플러스가 돼야 된대? 마이너스가 돼야 된대?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뭐가 된대요? 뭐가 된대? 자발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럼 얘들아 지금 봐봐. 얘 어차피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였지. 근데 얘들아 이 엔트로피도 감소하고 있었던 거 보여? 근데 쌤이 여기 온도를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 그럼 너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야? 플러스지? 그럼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더해지면 이 값이 음수가 될 가능성이 어떻게 돼? 떨어질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여야지만 확실히 음수 아니야? 그럼 얘들아 얘 이 온도를 마이너스로 설정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야? 다시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가 되잖아. 얘는 확실히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온도는 얘들아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온도는 내려가는 게 더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특정 온도 이하에서는 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이해 갔어요? 자, 쌤은 과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4번 문제를 가서 다시 한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맞은 사람이 많아. 근데 맞은 사람은 이 부분, 이 두 번째 걸 풀었을 때 이거를 그 깁스의 에너지 그 부호와 관련해서 식을 적어서 정확한 근거를 한번 대보는 거야. 자, 쌤이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1분만 다시 한번 해보자. 쌤이 식을 써보라 했어. 자, 분자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부터 증가인지 감소인지부터 파악해. 자, 여러분 식을 좀 써봤어? 자, 시도는 해봤지? 자, 그럼 일로 와봐 얘들아. 자, 쌤이랑 요거 한번 답 먼저 맞춰보면은 얘들아 여기 보니까 2몰의 암모니아가 분해되어서 3몰과 1몰의 기체가 되었대.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기체가 액체가 되었다라는 말 있어 없어? 보니까 그냥 기체가 분해되어 기체와 기체가 되었대잖아. 그럼 우리가 기체와 액체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분자 수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분자 수가 이 과정을 통해서 늘었어 줄었어? 이게 2몰인데 3몰과 1몰이래잖아. 그럼 합쳐서 4몰 아니야? 그러면 분자 수가 늘었지? 분자 수가 많아질수록 무질서가 증가한다 했어 감소한다 했어? 증가한다라고 아까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지? 자, 그러면서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얘들아 그 식을 써야 되는데 얘 흡열 반응이래. 흡열 반응은 아까 출입한 반응열이 플러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출입한 반응열 플러스에 빼기. 자, 엔트로피 방금 너네 증가라고 했지? 그럼 쌤은 편의상 플러스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려도 되지만 그 다음에 얘 곱하기 무언가였을 때 이 전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했어? 뭐가 돼야지 자발적이라고 했지?
정신 놓지 말고 음수가 되어야지 자발적이라 했던 거 기억나? 근데 얘들아 얘는 앞에가 플러스로 시작하잖아. 그럼 뒤에 있는 값이 최대한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얘가 마이너스에 있는 뒤에 값이 더 커져가지고 그래야 얘보다 더 커져서 전체 음수가 되겠지.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즉 얘들아 어떤 문제를 풀 때 사실 모의고사 풀 때에는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풀지 못하지만 연습할 때 이렇게 풀어야 독해력이 는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감으로 푸는 건 실전에서나 감으로 푸는 거야. 실제 연습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풀어야지 너네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라는 걸 까먹지 않아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번 우리 답을 한번 골라냈어. 자, 우리 돌아가가지고 이번에는 나 문단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거야. 자, 근데 얘들아 나 문단 첫 번째만 읽어도 1번의 답이 나와. 자, 우리 아까도 연료 전지가 핵심어 아니었어? 기억나? 근데 연료 전지가 지금 염기성 전지와 산성 연료 전지로 나뉘고 작동 온도에 따라 저온, 중온, 고온 전지로 나뉜대. 자, 그럼 연료 전지를 지금 뭐 하고 있어? 구분하고 분류하고 있는 거 보여? 그럼 여러분이 고른 1번의 답이 쌤이 아까 언급해준 내용과 관련 있는지 빨리 가서 보고 와. 답 지금 안 알려줄 거야. 자, 1번의 답 이거랑 관련 있어? 자, 그랬어. 다시 돌아오면 돼. 자, 그러면서 쭉 읽어갈 건데 자, 원래는 읽어야 되지만 지금은 문제 푸는데 딱히 관련 없는 정보라 쌤은 스킵하도록 할게. 너네는 읽었어야 했어. 자, 그러면서 쌤은 바로 이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야. 자, 작동 온도에 따라 아까 저온, 중온, 고온 있었지? 근데 그거 외에도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도 있대.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접 연료 전지라는 건데 탑재한 원료를 바로 산화극에 공급해서 연료 전지를 구동하는 연료 전지를 말한대. 그래서 우리 이 탑재한 원료에는 첫 번째 뭐가 있대요? 수소를 바로 넣는 거. 아까 수소 연료 전지 기억나? 걔는 수소를 산화극에 바로 넣었잖아. 수소를 넣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탄올과 에탄올과 같은 탄화수소를 연료로 산화극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얘들아 얘네들은 직접 연료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직접 연료 전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경우에 작동 온도는 저온이고 고분자 물질이 전해질로 쓰이게 된대요. 자, 다른 색깔 펜으로 바꿔봐. 자, 이번에는 간접 연료 전지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얘들아 이 말이 나왔으면 이거를 지금 이 문단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 이렇게 길게. 그럼 여러분은 직접과 간접의 차이가 뭔지 잘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직접은 아까 수소, 에탄올, 메탄올을 직접 넣었던 거 기억나? 근데 얘는 메탄올과 같은 연료를 넣기는 하지만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될 게 있다? 얘도 메탄올 넣어? 아까 얘도 메탄올 넣었는데 이걸 잘 잡고 가야 돼. 아, 메탄올은 직접 넣어도 되지만 방금 얘처럼 간접에서처럼 메탄올을 넣지만 그 메탄올을 수소로 전환하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수소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소를 공급하는 연료전지를 간접이라고 한대요. 그럼 직접은 수소, 메탄올, 에탄올을 직접 넣는 거지만 간접은 메탄올과 같은 걸 개질기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원료를 얻어내서 그 다른 원료를 넣는 방식이다. 차이점이 머리에 들어왔지? 자, 그래서 마저 읽어보니까 자동차 동력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수소 기체 저장 태클을 차량에 넣어서 운행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래. 그런데 수소는 저장하기도 어렵고 판매도 잘 안 하고 저장의 안전성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메탄올을 이용한 얘들아 메탄올을 이용한 거는 수소를 직접 넣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메탄올을 이용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얘들아 여기 밑줄 개질기를 자동차에 넣어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한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개질기를 넣었대. 그럼 뭐야? 그럼 얘는 간접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줘야겠네. 자, 그럼 메탄올은 간접 연료 되지. 근데 옆으로 넘어가 봐. 근데 이 똑같은 메탄올을 가지고 자 빨간 펜으로 바꿔.
직접 연료전지인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라는 거를 또 사용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얘는 개질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메탄올을 연료극에 공급하는 연료전지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아 얘는 직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직접 연료는 메탄올이 물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아까 수소연료 장치는 수소가 산소랑 만나서 뭘 만들어냈지? 물을 만들어냈지. 근데 얘는 메탄올이 물과 만나서 뭘 만들어냈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전환돼서 수소이온과 전자를 내는 방식이며 환화극에선 얘도 똑같이 산소를 넣네. 산소가 산화극에서 발생한 수소이온과 전자를 반응하여 물이 되는 방식이다. 얘도 물이 나오네 하고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우리 DMFC는 메탄올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얘는 두 가지나 만들어내는구나? 근데 이거 두 개가 막 엄청 우리나라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DMFC는 친환경 자동차. 얘들아,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DMFC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해서 최종적으로 뭐를 만들어내는 장치인 거야? 연료전지는 뭐 만들어내는 거라 했어? 전기! 그럼 얘는 무슨 자동차 말하는 거야? 전기 자동차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동력원을 얘가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의를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뒤로 가서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자, 잘 풀었던 친구들도 쌤이 4분만 더 줄 거야. 자, 한 문제당 1분씩 다시 보라는 거야. 자, 4분 동안 여러분이 문제 푼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답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4분 동안 집중하세요. 이번엔 여기선 다 맞아야 돼. 야, 손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으면 선생님 화나? 손 올려.
자, 1분 남았다. 제대로 점검. 자, 3번 같은 경우는 두 개 중에 헷갈릴 텐데 더 아닌 걸 골라야 돼. 확실히 X 할 수 있는 게 있어. 자, 우리 4분 됐네요. 자, 이제 쌤이랑 답 맞춰보도록 할까? 자, 우리 1번부터. 자, 1번은 솔직히 안 고쳤으면 큰일 났지. 쌤이 수업도 했는데. 자, 답은 당연히 3번을 골랐어야 돼. 자, 우리 가는 수소연료장치의 원리를, 그 다음에 나는 연료장치의 다양한 우리 것들의 분류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 맞지? 그래서 우리 답을 당연히 3번 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 나머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2번부터 한번 가볼 건데 이제 2번에 답을 먼저 얘기해주면 3번이었어. 이것도 쌤 수업을 들었는데 3번으로 안 고친 친구들은 큰일 난 거지. 왜냐면 쌤이 아까 메탄올 강조해줬잖아. 개질기가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된다 했었지.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개질기가 없어도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는지 하나씩 봐보면 수소 연료전지는 물을 분해하는 거야? 생성하는 거야? 물을 생성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전기 분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수소 연료전지는 기체가 액체로 바뀌었잖아. 액체는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라고 했었지? 근데 여기 무질서도가 증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는 거예요. 왠지 이해가지?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수소 연료전지에서 수소이온과 전자는 모두 산화극에서 환원극으로 이동했잖아. 그러니까 4번도 답이 안 되네. 그 다음 마지막 5번. 얘들아, 우리 환원극에서는 아까 산화극에선 수소가 들어왔지만 환원극에선 누가 들어왔지? 산소가 꼭 있어야지 분해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공기를 제공하는 거와 상관없이 분해된다? 상관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주면서 자, 이번에 넘어가서 3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3번의 기억은 뭐였어요? 수, 소, 그 다음에 니은은 고, 온, 그 다음에 디귿은 직접. 얘들아, 쓰고 하면 더 좋다라고 했었지. 시간이 많을 땐 쓰는 게 좋아. 자, 근데 생각해봐. 연료극에서 메탄올의 산화 반응. 얘들아, 메탄올은 직접 간접 다 된다 했지? 그래서 메탄올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지 중에 직접에 속하는 거 당연히 있었네 하고 동그라미 치고 지우고 갔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잖아. 그 다음에 2번. 탄화수소. 우리 탄화수소에는 메탄올과 에탄올이 있다라고 했어. 근데 걔를 수소로 전환? 얘들아, 수소로 바꾸는 거 직접이었어? 간접이었어? 간접이었지. 심지어 그걸 탑재된 장치. 여기 개질기를 지금 장치로 말하고 있잖아. 자, 개질기를 사용하는 게 얘들아 직접이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무조건 절대 아니야. 간접이야. 하고 2번을 확실히 골랐어야 되는 거야. 근데 3번까지 읽었을 때에는 3번이 고민이 됐을 거야. 왜냐면 쌤도 탑재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하는 거? 수소를 연료로 공급하는 거니까 직접이라고 볼 수 있네.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수소 연료 장치는 맨 마지막에 여기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 여기에서. 자, 보니까 수소를 탑재하거나 메탄올이나 에탄올과 같은 걸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쌤은 좀 헷갈렸어. 뭐야?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니은과 디귿에 모두 속한다고? 아까 얘는 저온이라며 하면서 사실 얘를 물음표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답지를 읽어보고 해설을 좀 보니까 얘가 고였던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야. 자, 탑재된 수소를 연료로 공급하는 건 얘들아
디귿 직접 연료장치에 속해 안 속해? 속하지. 수소를 직접 연료로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1000도씨 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는 고온에 속해 안 속해? 그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니은과 디귿에 모두 속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쌤도 이 글을 읽었을 때에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잘 모르겠다였지. 근데 쌤이 모르겠다라고 해서 답 골랐어? 그냥 확실히 적절하지 않은 게 있을 때에는 확실히 적절하지 않은 걸 골랐잖아.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놓고 나중에 해설을 할 때 또는 우리 답지를 볼 때 얘가 왜 답이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이걸 냈구나 하고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래서 이렇게 답이 3번이 아닌 이유 봤고요. 자, 디귿 직접에 속하는 연료전지의 반응에 따른 생성물.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DMFC 나왔던 거 기억나? 걔 직접이었지. 메탄올을 사용한 거. 근데 걔 아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했었네. 근데 우리 수소연료장치에서는 뭐만 만들어냈었어?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뭘 만들어냈어? 물. 그럼 얘들아, 직접 연료장치 DMFC에 속하는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수소에서는 물. 그럼 공통된 거 있어 없어? 물이라는 공통물이 있으니까 동그라미지? 그 다음에 저거 전부 다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거 맞네? 그래서 우리 답이 2번이 된다 하면서 자, 마지막 이제 5번 한번 봐보도록 할 거야. 자, 5번 이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라 했는데 솔직히 A와 B에다가 직접 또는 간접을 안 쓴 사람은 아직도 이 문제를 푸는 그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야. 자, 바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면 눈으로 표시하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개질기를 이용해서 수소로 전환한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 A에다가 뭐 썼어야 돼? 간접이라고 크게 써놨어야지. 그 다음에 자, 다른 하나는 에탄올을 바로 공급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니까 얘는 직접이라고 써놓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왜냐면은 얘들아 밑으로 가서 봐봐. 이미 디귿부터 틀렸어. A는 간접이고 B는 직접이었는데 둘 다 직접 연료야? 그럼 바로 A 제낄 수 있지? 그럼 얘들아 디귿을 제끼면은 답이 2개밖에 안 나와. 그럼 우리 기억하고 리을만 보면 되잖아. 근데 얘들아 리을도 봐봐. 우리 아까 전자는 뭐를 통해 이동했지? 그림에서? 전기? 도선. 전해질을 통해 이동했나? 그러면은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전해질을 통해 이동한다는 말 없었잖아. 만약에 보기나 이런 데 있었으면 동그라미 해도 되지만 보기에도 없고 본문에 아까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라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절대 안 되네. 1번 하고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겠지? 근데 얘들아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었어도 확인은 해야 되잖아. 시간이 많으니까. A 시스템에서 에탄올로부터 생성된 수소. 얘들아 수소는 산화극에 넣는 거 아니었어? 에탄올을 수소로 바꾼 다음에 산화극에 넣는 거니까 산화 반응에 참여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에탄올의 반응은 당연히 산화극에서 일어나는 것도 맞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전부 다 맞다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됐을까? 자, 그럼 우리 열심히 요 지문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이 또 뭐 봐야 되냐면 자, 7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원래 이번 주에는 이제 법 하나 그리고 과학 하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쌤이 과학밖에 못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법지문을 봐야 돼. 법지문 쌤이 인강 열심히 찍었으니까 집에 가서 문제 풀고 영상 본 다음에 오답 정리까지 잘 해갖고 와야겠지? 그래서 우리 요거 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최종 숙제는 91페이지까지예요. 자, 91페이지 펴서 접어주세요.